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뤄졌는데요. 향후 진행될 검찰 개혁 과정 그리고 특검 전망까지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바로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입니다. 혹시 특검 수사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밝혔는데요. 오늘 지금 출근길에 짧게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자,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냈던 입장문에 담긴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그리고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9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된 건데요. 자,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사표를 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상했던 일이죠. 일단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너무 윤 전 대통령의 편향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건 이제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그 당시 야당이죠.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고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제 검찰총장이 대부분 이전에 보면 임명되는 게 사례였고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임기가 2년이지만 사실은 이 임기 2년이 어떤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1988년도에 사실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 2년이 사실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5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사실 임기를 세운 검찰총장은 9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검찰총장의 자리는 이제 정권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휘둘리는 이제 그런 자리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그대로 총장직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현 여당 민주당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들이 전부 다 특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이제 허수아비 총장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검찰이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특검 수사 대상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심 총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학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문제는 있긴 하죠. 왜냐하면 검찰청 또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수사를 못하게 됐을 때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랄지 기존에 이제 항고제도랄지 이제 재항고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의 어떤 민원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이제 수사 노하우가 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지랄지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고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고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을 때 또 검찰이 또 수사를 보완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아예 그 어떻게 보면 법원까지 가는 과정
또는 뭐 무혐의랄지 불송치했을 때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구제책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심 총장이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 일단 심 총장에 앞서서 이진동 대검차장 그리고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등 전 정부 검찰 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이문정 그 대전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여기에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각각 요직을 맡게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이문정 검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어제 이제 서울 대검 차장,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다 사표를 냈잖아요. 네. 검찰 수뇌부가 사표를 냈는데 그 이제 검찰 수뇌부라는 그 고위직들이 사실은 이제 윤정무 때 이제 특수통이고 어떻게 보면 친윤석열 사단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표를 냈는데 아마 사표를 어제 왜 전격적으로 한 5명 이상이 이제 사표를 냈을까? 그것은 아마 이 현 정부에서 메시지를 주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날짜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만약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이제 좌천성 인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메시지 전달했을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고 또 심은정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한 5시간 만에 일단 검찰 고위 인사 이동이 있었거든요.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던 검사, 친문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때 다 좌천됐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 때 친윤 검사로 온 사람들이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좌천이 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지난 윤 정부 때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시 수뇌부로 들어오는 제가 볼 때니까 상당히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검찰이라는 것은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치적으로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승진하고 그와 반대되는 검사들은 이제 좌천이 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검찰 독립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판을 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다음에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가는 김태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윤 전 대통령 문정부 때 선생님, 윤 전 잠시만요.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를 주도했던 예. 그런 검사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여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호 수사사는 정하셨을까요? 그런 수사에 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좀 많은데 수시로 좀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특검님 혹시 1호 수사사는 정하셨을까요? 자, 민중기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취재진들이 건물 앞에 모여서 질의를 던졌지만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선 소환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앞서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는데 추후 계획은 이어지는 보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내부 얘기를 조금 더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리고 국회 민주당도 이쪽에 속도를 낼 모양인데 검찰 내부에 거센 저항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검찰 자체는 이제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센 저항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예. 더군다나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고 현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에 대해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단체적 행동을 한다랄지 그래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예. 하나하나 검사들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권력에 맞서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술렁일 겁니다. 더군다나 검찰 기관이
검찰청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공수처 수사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제 본인들이 과연 공소청으로 갈 것인지 수사청으로 갈 것인지 또 검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그걸 저항한다거나 아니면 단체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예. 지금 수사 기소 분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법 제도는 이 체제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청은 폐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소만 전담하는 이제 공소청을 남겨둔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소만 전담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따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중대범죄 위주로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수사 권한을 어떻게 보면 검찰은 이제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인사이동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사실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또는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송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소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재판 공소유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옛날처럼 검사장이랄지 이제 총장의 어떤 권한 자체가 뭐 이게 우리가 양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한 축소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뭐 큰 그림은 그거예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는 거고 그 수사권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다가 이것을 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사하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제 아무런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이제 그런 기관을 이제 전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검찰이 수사 기능을 떼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도 듣겠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경쟁을 하고 있는 박창대 그리고 정청래 네. 이제 두 의원은 지금 뭐 9월 안에 이제 다 폐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고 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가 많이 돼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한번 법을 만들어 버리면 다시 법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하면 침해되지 않을 것인지, 그걸 보완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법에 담겨야 하는데 이걸 너무 신속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검찰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검찰 해체에 맞죠. 검찰 폐지가 맞죠. 이전의 검찰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성호 지명자 후보자는 뭐 야당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뭐 어떤 생각을 듣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워낙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다시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와서 앞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불기소 그리고 내란에 연루되어 있다.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그런데 일부는 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떤 적절하지 않았냐,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항구권 포기 자체를 그걸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일종의 뭐 내란에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총장으로서 12월 3일 비상계엄 하기 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뭐 예. 공모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런 걸 수사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특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수사의 결과에 특히 이제 민정수석과 개인적으로 통한 내역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죠. 예. 자,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5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도 나오겠다는 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특검은 10시,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9시인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28일 날 조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9시, 10시냐, 지하 주차장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출석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5일 이후다고 그랬어요. 5일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일 날 출석을 하고 했는데 5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석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1일 날 출석 안 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7월 5일 날 출석하라. 그것도 이제 9시를 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10시에 하자고 요청은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시, 10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 예.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통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할 때는 10시 아니면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이건 뭐 그 일반 사건과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실랑이를 벌이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9시냐 10시냐 했는데 특검 측에서 그냥 9시에 나와라 했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이 모양새만 구긴 거예요. 뭐 1시간 차이인데 뭐 1시간 일찍 일어난다랄지 1시간 미리 만나서 뭔가 뭐 준비를 한다랄지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껌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투집 쫓기다, 버티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조사 받을 건 받고 또 경우에 또 시간이 안 되면 또 요청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뭐 지난번 수사 때도 그랬잖아요. 9시에 나오는데 10시로 해서 10시로 또 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주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토요일에 2차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번에는 외환 혐의를 포함해서 조사 대상에 넣었더라고요. 네. 자, 내란 특검팀은 어제 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실무를 맡았던 그 연구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제 외환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일단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이요.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재구속하는 거, 다시 예. 구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환 유치 사건 이외에는 사실은 이전에 이제 경찰 검찰에서 다 수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첩을 받아서 이제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조사를 일부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 것하고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과 관련된 비화폰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이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한 거기 때문에 단지 현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실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특검 자체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외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수사도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드론 사령부에서 지금 북한에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무인기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드론 사령부에서 납품을 했는데 예. 그 납품한 무인기가 이제 북한에서 무인기 보냈다고 그래서 항의하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 무인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동일한 무인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무인기를 띄워보낸 주체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모 씨를 불렀는데 이제 그 정모 씨에 대해서 아마 드론기 납품 과정이랄지 뭐 유사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아마 조사를 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떤 성과 기준으로 보면 외환죄에서도 성과를 거두려 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모두 수사 그 혐의 대상에 김건희 여사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공교롭게 둘이 동시 출발하게 됐는데 누가 먼저 김건희 여사를 부를까요? 일단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적 예. 그리고 수사 대상이 16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아니에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주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타켓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 사단장과 관련된 이제 구명 로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는 주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 소환은 아주 메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중첩적으로 되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3특검이 본격 수사에 개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